아니, 이게 뭐냐? 케이크가 이상하잖아. 시어머니 김수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손에 든 케이크 박스를 흔들며 화를 내는 60대 후반의 수연은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였고 작고 날카로운 눈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뭐가 잘못됐나요? 큰 며느리 박지윤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다. 40대 초반의 지윤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당당해 보였지만 지금은 긴장으로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녀의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케이크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 이걸 어떻게 생일상에 올린다는 거니? 수연이 박스를 열어 보이자 정말로 초콜릿 케이크 한쪽이 심하게 눌려 있었다. 달콤한 초콜릿 향이 부엌에 퍼졌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콤하지 않았다. 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70번째 생일이었고 온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메뉴를 짜고 장을 보며 준비해 왔는데 케이크만큼은 유명한 베이커리에 특별 주문했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지윤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도착했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둘째 며느리 이설인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설인은 중간 키의 동그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늘 웃고 있는 것처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웨이브진 갈색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그녀는 양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아, 설이 나왔구나. 수연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지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설인이 쇼핑백을 식탁에 놓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고 수연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케이크가 이 모양이야. 오늘 아버지 생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 아이고, 정말이네요. 어쩌죠? 설인이 케이크를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워하는 사이 지윤은 베이커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만 계속 들렸다. 안 받네요. 지윤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벌써 오후 3시였고 가족들은 5시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이 시간에 다른 케이크를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언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설인이 갑자기 말했다. 뭐? 지윤과 수연이 동시에 설인을 쳐다봤다. 케이크요. 재료만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스펀지 케이크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간단한 생크림 케이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설인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수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어? 네, 출판사에서 요리책도 많이 다루거든요. 게다가 집에서 자주 만들어 봤고요. 하지만 지윤의 표정은 복잡했다. 자신이 일주일 동안 준비해온 생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케이크를 설인이 만든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니야, 설인아. 내가 다른 베이커리에 연락해 볼게. 급하게 만든 케이크보다는. 형님, 괜찮아요. 정말 자신 있어요. 설인이 지윤의 말을 가로막으며 웃었다. 그 순간 부엌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연이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설인이가 한번 해보자. 지윤이는 다른 음식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서린이가 케이크 맡아주면 좋겠다. 지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어머니가 은근히 자신을 밀어내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제가. 형님,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해볼게요. 서린이 이미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능숙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거절하면 비협조적으로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재료는 내가 사다 줄게. 아니에요, 형님.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서린이 쇼핑백을 뒤지더니 생크림과 딸기, 그리고 몇 가지 재료를 꺼냈다.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 왔어요. 아버님이 딸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수연이 감탄하며 손뼉을 쳤다. 아이고, 우리 서린이 정말 세심하구나. 아버지가 딸기 엄청 좋아하시는데.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도 시아버지가 딸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케이크에는 초콜릿을 선택했었다. 더 고급스럽고 격식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저는 다른 음식 준비할게요. 지훈이 쓸쓸하게 말하며 싱크대 쪽으로 향했다. 서린은 이미 밀가루를 체에 치며 케이크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었고 수연은 그런 서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부엌에는 서린이 휘젓는 거품기 소리와 지훈이 칼질하는 소리만 들렸다. 평소 같으면 두 며느리가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들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지훈이 물을 썰면서 힐끗 서린을 쳐다봤다. 서린은 코끝에 밀가루를 묻히고도 즐거워하며 케이크 반죽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아 지훈은 더욱 초조해졌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지훈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 넥타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서린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70번째 생일을 맞은 시아버지 박종만은 서린이 선물한 진한 남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평소 과묵한 성격과는 달리 기분 좋아 보였다.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샀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잖아.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남색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일부러 골랐어요. 서린이 수연을 바라보며 웃자 수연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한편에서 음식을 나르던 지우는 그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지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수연이 자신에게 시아버지의 취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선물을 고를 때마다 알아서 적당히 해라는 식으로 말했던 기억만 났다. 형님,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서린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들며 감탄했다. 지훈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였다. 고마워. 당근 썰기가 제일 힘들었어.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칭찬을 받았지만 왠지 기분이 복잡했다. 저도 잡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당면 불리는 것부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형님은 정말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서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지우는 그것이 겸손의 표현인지 진짜 서투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별거 아니야. 몇 번 해보면 금방 늘어. 그런가요? 저는 요리책 편집만 하지 직접 해보는 건 영 서툴러요. 서린이 손을 흔들며 웃었다. 그 순간 부엌에서 타이머 소리가 울렸다. 아, 케이크 다 됐다. 서린이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갔고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을 향했다. 지훈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오븐에서 갓 구워진 스펀지 케이크가 나왔고 달콤한 바닐라 향이 부엌 전체에 퍼졌다. 서리는 케이크가 식는 동안 생크림을 휘핑하기 시작했다. 우와, 진짜 케이크 가게 같은 냄새가 나네. 막내 손자 민준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민준은 서린을 특히 좋아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만든 거 아니고 숙모가 만든 거야. 지훈이 정정하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서린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숙모, 딸기도 올려줄 거지?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딸기 좋아하신다며. 서린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서린이는 정말 아이들하고 잘 통하네. 한편 거실에서는 두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큰아들 박민호가 정중하게 물었다. 40대 중반의 민호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는 늘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형, 아버지 검진은 언제 받으시기로 했어? 둘째 아들 박민수가 끼어들었다. 민수는 형보다 키가 작고 둥글둥글한 체형이었는데 성격도 형보다 활발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약해뒀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버님. 민호가 말하자 민수가 손사래를 쳤다. 형 바쁘잖아. 내가 갈게. 아니야, 내가. 그때 서린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아버님, 케이크 완성됐어요. 하얀 생크림 위에 빨간 딸기가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였다. 간단해 보였지만 정성이 가득 느껴졌다. 오, 이거 정말 예쁘네. 민수가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자기야, 진짜 케이크 가게에서 산 것 같다. 그치? 우리 서린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데.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우리 서린이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 초 꽂을게요. 지훈이 7개의 초를 꽂으려 하자 서린이 황급히 말했다. 아, 형님. 초는 제가 준비한 숫자 초로 할게요. 서린이 가방에서 7과 0을 모양으로 만든 특별한 초를 꺼냈다. 와, 이런 초도 있구나. 종만이 신기해하며 말했다. 불을 끄고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자 거실이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가족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지우는 복잡한 기분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자신이 일주일 동안 준비한 생일상이었는데 정작 주목받는 건 서린이 만든 케이크였다. 그것도 급하게 만든 것인데 말이다. 자,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서린의 재촉에 종만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후우하고 바람을 불어 초를 껐다. 박수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버님, 소원이 뭐예요? 서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소원은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며. 종만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저희가 맞춰볼게요. 건강하시길 바라신 거죠? 하, 그것도 있고. 종만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가족이 늘 이렇게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지.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우는 시아버지의 말이 자신에게 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네, 아버님, 저희가 더 자주 뵐게요. 서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서린아, 너는 정말 효부다. 수연이 서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7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서린은 고작 2년 만에 이런 대우를 받는단 말인가?
형님도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준비하느라. 설인이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지훈은 자신만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설이는 아이들과 농담하고 어른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지훈의 마음속에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형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 준비로 분주한 부엌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연근을 들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우는 고사리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다. 연근은 껍질 벗기고 얇게 썰어서 식초물에 담가놔야 해. 아, 그렇구나. 역시 형님은 뭐든 다 아시네요. 설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말이 진심인지 립서비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벌써 새벽 6시부터 시작한 명절 준비였다. 지훈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앞치마는 온갖 양념으로 얼룩져 있었다. 반면 설이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손놀림이 서툴러 보였다. 어머니, 제가 전 부칠까요? 설인이 수연에게 물었다. 아니야, 설인아. 저는 지훈이가 하는 게 낫겠다. 너는 나물 무치는 걸 도와줘. 수연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전 부치기는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일이었다. 네, 알겠어요. 지훈이 대답하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팬이 달궈지는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형님, 전 부치는 비법이 있어요? 설인이 나물을 무치면서 물었다. 비법이라기보다는 온도 조절이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겉만 타고 속은 설있거든. 지훈이 동그랑땡을 팬에 올리며 설명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다. 와,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여요. 저는 언제쯤 형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연습하면 되지 뭐. 지훈의 대답은 소극적이었다. 예전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주고 다음에는 같이 해보자고 했을 텐데 요즘은 왠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큰집 식구들이 도착했다. 시댁 큰어머니와 고모들이 들어서자 집안이 더욱 북적거렸다. 어머, 지훈아. 올해도 수고 많다. 큰어머니 정미영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70대 초반의 정미영은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시원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컸다. 아니에요, 큰어머니.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매년 이렇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아. 우리 설인이는? 정미영이 둘러보자 설인이 나물 무친 접시를 들고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큰어머니. 어머, 설인아. 올해도 예쁘네. 요즘 어때? 회사 일은 괜찮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큰어머니는 건강하시죠? 설인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본 정미영이 흐뭇해했다. 이야, 우리 설인이 정말 말하는 것도 예쁘네. 지훈아, 너 좋은 동서 만났다.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다. 좋은 동서라는 말이 맞긴 했지만 요즘은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고, 깜빡했네. 수연이 갑자기 이마를 치며 말했다. 왜요, 어머니? 송편 앙금이 떨어졌어. 어제 확인했을 때는 있었는데. 부엌을 뒤져봐도 팥앙금은 보이지 않았다. 명절 당일에 마트도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 어떡하지? 송편 없이 추석을 보낼 수는 없는데.
수연이 당황해하자 지훈도 함께 걱정스러워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어 볼까요? 지훈이 제안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팥 삶아서 앙금 만들려면 몇 시간은 걸릴 텐데. 그때 설인이 조용히 말했다. 저희 집에 앙금이 있어요. 정말?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네, 지난주에 팥죽 만들려고 사둔 게 있거든요. 지금 가져올게요. 설인이 후다닥 나가더니 30분 후에 팥앙금 한 통을 들고 돌아왔다. 설인아, 정말 고마워. 덕분에 송편을 만들 수 있겠다. 수연이 설인의 손을 잡으며 감격해했다. 별것 아니에요. 이런 일은 서로 도와야죠. 설인의 말에 식구들이 모두 고마워했다. 지훈도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설인이 척척 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오후 내내 송편을 빚으면서 지훈은 가족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다. 설인이는 정말 센스가 있네.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둔다니. 맞아요. 급할 때 이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죠. 지훈이도 매년 고생 많이 하는데 설인이가 와서 든든하겠어요. 어른들의 칭찬을 받으며 설인은 겸손하게 웃었다. 그런 모습이 더욱 호감을 샀다. 형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배우기만 해도 되겠어요. 설인이 지훈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지훈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 자신은 당연히 잘해야 하고 설인은 조금만 해도 칭찬받는 구조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훈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올라와 있었다. 자, 다들 수고했어요. 특히 지훈이가 새벽부터 고생 많이 했네. 시아버지 종만이 지훈을 치하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매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종만의 시선은 이내 설인에게로 향했다. 설인이도 오늘 많이 도와줬다며? 앙금까지 가져다 주고. 별거 아니에요, 아버님. 가족인데 당연하죠. 설인이 환하게 웃었다. 우리 설인이 참 착해. 이런 와이프 둔 민수가 복이 많아. 수연이 설인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지훈은 젓가락을 든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설인은 쉽게 듣고 있었다. 어머니, 형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쉴 틈이 없었잖아요. 설인이 지훈을 감싸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지훈에게는 동정 같아서 더 서러웠다. 그래, 지훈이도 수고했어. 수연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싱크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지훈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다. 설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만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설인이 들어와서 행주를 들었다.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그래도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설인이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본 가족들이 흐뭇해했다. 봐라, 저 두 며느리가 얼마나 사이좋게 일하나. 정말 보기 좋네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정말?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카페 구석자리에서 지훈의 절친 김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후 3시 평일 카페는 한산했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는 김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다. 지우는 아메리카노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응, 우리 서린이는 정말 착해라면서 그것도 내 앞에서 말이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40대 초반의 혜진은 지훈의 대학 동기로 결혼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짧은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혜진은 회계사로 일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잘해주는 편이었다. 그건 좀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7년 동안 고생한 큰며느리 앞에서. 그게 다가 아니야. 어제는 또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 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뭔데? 동네 부녀회 모임에 서린이를 데리고 갔대.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으면서. 혜진이 눈썹을 찌푸렸다. 진짜? 그건 너무하네. 보통은 큰 며느리를 먼저 소개하는 거 아니야?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서린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지훈이 한숨을 쉬며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에 쓸쓸한 만큼은 아니었다. 지훈아, 너 혹시 서린이한테 질투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질투? 내가? 지훈이 펄쩍 뛰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7년 동안 명절 때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 생신 때마다 선물 준비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런데 서린이는 가끔 와서 웃으면서 도와주기만 해도 착하다, 예쁘다 소리를 듣잖아.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알겠어, 알겠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혜진이 손을 내밀어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근데 말이야, 서린이도 나름 노력하는 거 아닐까? 앙금 가져다 주고 케이크 만들어주고. 그런 건 일회성이잖아. 나는 매일매일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인데. 지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지훈아. 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혹시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서린이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너는 항상 해야 할 일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지훈이 혜진을 쳐다봤다. 완벽하려고?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문제야. 너는 모든 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서린이는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너는 의무감으로 하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더 크고. 혜진의 말에 지훈이 말문이 막혔다. 2시간을 넘게 대화한 후 지훈은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중학교 2학년인 큰딸 소희가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숙제는 했어? 응, 다 했어. 참, 엄마, 작은 엄마 왔다 갔어. 지훈이 놀랐다. 평일 저녁에 갑자기 왔다는 게 이상했다. 민준이 학원차 고장 났을 때 데려다 주셨어. 그리고 우리한테 과자도 사다 주시고. 소희의 말에 지훈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서린이 언제부터 아이들 일까지 챙기기 시작한 걸까? 숙모가 뭐라고 하시던? 별로. 그냥 민준이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고 엄마 안 계시면 연락하라고 하시고. 지훈이 부엌으로 가자 식탁 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입 과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형님, 민준이 학원차가 고장나서 제가 데려다 드렸어요. 아이들한테 간식도 조금 사왔고요. 수고하세요. 마이너스 서린. 지우는 그 쪽지를 보며 기분이 묘해졌다.
고마운 일이긴 했지만 왠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기분이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지우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다. 남편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오늘 재수 씨 왔다 갔다며? 응. 민준이 학원차 고장 났을 때 도와줬다고 하던데 고마운 일이지.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지훈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서린이가 너무 자주 와서 신경 쓰인다고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을 너무 챙겨줘서 부담스럽다고 할 수도 없었다.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이 오지 않았다. 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자신이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걸까? 서린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신만 혼자 힘들어하는 걸까? 새벽 2시쯤 지우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다.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우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다. 7년 전 이 집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노력들이 당연시되기 시작했다. 잘하면 당연하고 못하면 원망받는 위치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서린이는 달랐다. 조금만 도와줘도 크게 고마워했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 그 차이가 지훈에게는 견디기 어려웠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지훈은 자문해봤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지훈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 수연과 서린이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봤다. 어머, 형님. 여기서 만나네요. 서린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수연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너도 장 보러 왔구나. 네, 저녁거리 좀 사려고요. 우리는 서린이가 집들이 선물 고르는 걸 도와주러 왔어. 서린이 친구가 이사를 해서. 수연의 설명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는 그런 제안을 해준 적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님은 뭘 사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반찬거리 좀. 아, 그러고 보니 어제 민준이 엄마 요리를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서린의 말에 지훈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래? 그냥 집에서 해주는 음식인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저도 형님께 비법 배우고 싶은데 항상 바쁘셔서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 순간 지우는 서린의 진심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 언제든지 와서 같이 해. 별거 아닌데.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서린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대화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린아, 너는 회사 일로도 바쁠 텐데 요리까지 배울 필요 있나? 요즘 세상에 배달 음식도 많고. 어머니,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직접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훈이처럼 매일 할 필요는 없어. 가끔씩만 해도 돼. 수연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근히 자신은 매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서린은 가끔만 해도 되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동서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지훈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한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서린이와의 대화에서 느낀 따뜻함과 시어머니의 말에서 느낀 서운함이 뒤섞여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지훈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형님, 큰일 났어요. 서린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훈이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댔다. 토요일 오전 지훈은 빨래를 개고 있던 중이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지훈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다. 뭐라고? 어머니가? 네, 아까 집에서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가족에게 일이 생긴 것은 충격이었다. 어느 병원이야? 지금 갈게. 성모병원 응급실이에요. 저도 지금 가는 중이에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남편 민호에게 연락했지만 회사 회식 중이라 바로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린이 이미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단정한 모습과 달리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형님. 서린이 지훈을 보자 달려왔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세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셨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아버님은 연락드렸어? 네, 지금 오시는 중이세요. 그이도 온다고 하고. 서린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서린아, 울지 마.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지훈이 서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도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린을 위로하게 된 걸까? 형님, 죄송해요. 뭐가? 제가 어머님을 너무 힘들게 해드린 건 아닐까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어머님께 요리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많은 걸 원한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거든요. 지훈이 서린을 쳐다봤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그러면서 지훈이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데 요즘 애들은 뭐든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의 가슴이 복잡해졌다. 시어머니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과 형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서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다. 이상했다. 분명 서린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막상 서린이 이렇게 자책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서린아, 들어봐. 지훈이 서린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혈압도 원래 높으셨거든.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에 온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 아이들도 너를 좋아하고 아버님도 기뻐하시고. 지훈의 말에 서린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응. 사실은 내가 좀 질투했나 봐.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질투요? 너는 뭘 해도 예쁘게 봐주시니까 나는 7년 동안 열심히 해도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지훈의 솔직한 고백에 서린의 눈이 커졌다. 형님, 저는 형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이요. 저는 가끔 와서 도와드리는 것뿐인데
형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설인의 말에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래서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형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닌가 고민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어지러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약물 치료 후 경과를 보겠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훈과 설인이 동시에 인사했다. 곧 시아버지와 민호가 도착했다. 병실로 옮긴 수연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모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많이 좋아졌어. 수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어머니,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설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고마워, 설인아. 너희가 이렇게 와줘서. 수연이 설인의 손을 잡더니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아, 너도 고생 많았어. 토요일인데 나 때문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지훈의 대답에 수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훈아. 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닌가 싶어. 갑작스러운 말에 지훈이 놀랐다. 어머니. 7년 동안 우리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느라 고생 많았어.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부족한 게 많았는데. 아니야, 넌 정말 잘했어.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새로운 게 좋아 보이고 옛날부터 해온 건 당연하게 여기게 되더라. 수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너도 좀 쉬어. 설인이랑 함께 나눠서 하고. 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설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형님께 요리 좀 배워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도와드릴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지훈아, 설인이한테 많이 가르쳐줘. 네, 그럴게요. 지훈이 설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무렵 수연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과 설인은 나란히 걸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 오늘 제 말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야말로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좀 정리됐어. 두 사람이 걸음을 멈췄다. 형님, 우리 앞으로 정말 잘 지내요. 설인이 손을 내밀었다. 응,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어머니 잘 모시자. 지훈이 설인의 손을 맞잡았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설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훈의 마음속에서 질투와 원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